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4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위험 상품 중에 어떤 상품들이 있었나 리뷰를 해볼 건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별로 메리트 있는 상품이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한국투자증권의 4% 발행엄이 아직 살아있고, 그다음 장외 채권 중에 키움캐피탈 5.5%짜리가 있어서 이거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영상 찍는 날에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롯데카드 채권 4.5%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채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예금 금리만 찾아보셨어도 잘 아실 거예요. 예금 금리도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상품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얘기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몇 달 전부터 매달 하고 있는 이 리뷰 영상을 보고 계시면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대충 감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봐도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별로 관심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시면 됩니다. 상품 추천 안 할 거예요, 이번 달에. 자, 그 다음에 일단 시장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다음 뭐 금, 원자재, 부동산 이런 것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시장이라고 하니까 이 시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전통시장에 가면은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락시장에서 막 경매하면서 뭐 물건들 사고 파는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수랑 매도가 일어나는, 서로 이제 거래자들이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곳을 시장이라고 해요.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 그래서 막 그냥 뉴스에서 나올 때 시장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채권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맥락적인 건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어서 길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상황 얘기를 해보자면은,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900포인트가 넘어섰어요. 코스닥 900포인트가 넘어선 거는 코로나 때 막 이 폭등장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수준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채권 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not bad 이 정도였어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시장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으면은 분명히 재테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기준금리 동결됐다 그랬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한국은행 아직 금리 동결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지난달에 얘기했듯이 시장 금리라는 거랑 기준금리라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금리가 아니에요. 금리라는 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예금을 들더라도 높을 때 드는 건지 낮아질 때 드는 건지, 빨리 들어야 되는 건지 늦게 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땅땅하고 정하는 딱 기준이 있는 직선의 금리예요. 직선의 금리. 근데 시장 금리는 곡선의 금리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금리가 시장 금리입니다. 이제 이런 시장 금리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이에요. 그럼 이제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예금 금리는 4%, 5%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나올 예금 금리들이 낮아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평균은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 영상 보시고도 예금을 계속 하겠다 하면은 예금할 때도 이런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가입해야지 손해가 아닌지, 한 달 뒤에 가입해야지 괜찮은 건지, 그런 판단을 하실 때도 이걸 참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TMI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자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면은 주식시장이 오를 거다, 이 얘기요. 그래서 지금이 투자하기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늦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코로나 때 투자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니까 폭등하는 걸 봐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기준금리가 그냥 천천히 내려오고 이제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였고 이런 상황에서는 폭등하기엔 좀 이제 안 맞을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져서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코스닥 그래프 이런 것들은 벌써 이제 천장까지 올라와 있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영상 여기서 그만할까 했는데 좀 더 어려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뉴스를 보실 때 들어두셨던 게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일반 평범한 개인들, 머니하이나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평범한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뉴스를 보고 야,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반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머니하이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반대로 투자해야 돼. 뭐 이런 거요. 내 소중한 돈을 그냥 추측 하나에 맡겨가지고 투자한다. 이건 좀 안 되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률을 높여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건 여러 요소가 있어요.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를 하거나 아니면 증권사 직원을 할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리에 한 5가지 정도는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기준금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신용 등급,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요. 생각보다 많죠. 사실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쳐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신용 등급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꽤 이제 튼튼한 국가라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예시도 그렇고, 뭐 저 남미에서 막 쿠데타 일어나고 동남아에서 막 누가 독재하고 있고 이런 국가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일부 뭐 규제나 뭐 제약이나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우리가 막 엄청 신경 써가지고 정치 상황이 이러니까 금리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속어법으로 속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속어를 할 건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물가랑 경제 성장률을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중앙은행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파월 아저씨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오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금리가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할 테니까 기준금리는 나중에 판단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건 경제 성장률이랑 물가 상승률, 이 2가지 포인트 정도입니다. 자, 그럼 경제 성장률이 언제 높아질까요? 높아지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경제 성장률도,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단어 안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수출 국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수출을 하고 그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이 설비 투자라고 하는데 공장 세우는데 돈을 쓰고 이러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져요.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려고 하면은 본인들 돈으로 다 감당을 할까요? 저도 이게 유튜브 찍으면서 뭐 이런 거 다 제 돈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금을 어디서 구해오냐면 대출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아파트 살 때 내 자금으로만 안 되니까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경제가 지금 좋고 기업들이 이제 막 공장을 이제 막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금리를 어떻게 책정할까요? 은행은 대출 파는 곳인데 기업들이 막 이제 몰려와가지고 대출해주세요라고 하면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답 안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참고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몇 개 나왔어요, 지금. 작년에 경제 성장률은 1.4%로 굉장히 낮았어요. 점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막 폭등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점점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뉴스가 나오고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년 3월은 그래요. 그럼 이제 경제 성장률 부분을 받고 물가 상승률은 어떨까요? 이건 그냥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공식이에요. 물가가 낮으면 금리를 낮춰요. 물가가 엄청 높다? 그럼 금리를 올려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뭐 코로나 보복 소비다, 리오프닝 해가지고 뭐 소비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건 가격들이 확 올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잠재우려고 금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소비 덜 하게 하고 물가 상승률을 잠재우고 이랬던 거예요. 이거 그냥 외워두세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3.1%였어요. 2%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물가가 좀 높은 편이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물가가 뭐 한 7%, 8% 여기서부터 그냥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물가는 아직 조금 높고 떨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앞으로 경제 성장률은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때예요. 정리되셨죠? 그럼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막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 나온 뉴스만 보면은.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딱 이렇게 이 시점에 보시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신 게 아니라 시점을 하나 딱 잘라가지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이러는 그 갭이 있잖아요. 시간 갭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옆에 붙어가지고 이런 뉴스 나왔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다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물가 안정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라면 팔고 생필품 파는 회사들한테 가격 너네 높이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먹혀 들어가지고 막 가격 낮추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 생각보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경제도 어디 뭐 건설사가 넘어갔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무난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디 건설사 넘어간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경제 박살나겠죠. 그거는 이런 것처럼 이 뉴스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금리나 이런 수준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막 정답처럼 딱 맞추기는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못 맞춰요. 맞출 순 없고 흐름이 이러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부분 90%는 전문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유튜버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있을 거란 걸 알아요. 그분들 말고 그냥 이제 평범한 분들, 제 동생이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나 여기 앞에 있는 PD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런 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쿠팡에서 뭐 물건 산다 그러면 이 물건이 지난달에 샀을 때보다 좀 올랐는데 떨어졌는데 이런 거를 보란 얘기예요. 물건 가격이 올랐다고?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뉴스 읽으면서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정책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책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건지 물가가 떨어지는 건지 이런 생각 해보시란 얘기예요. 총선 지나고 나면은 또 어떤 정책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물가가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뭐 수출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수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진짜 바빠 죽겠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진짜 뭐 속사포처럼 얘기를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수업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업 다 업데이트 한 다음에 찍은 거라 좀 힘이 없네요. 영상 끝까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맨날 금융교육 없어서 재테크 못한다고 그러면서 교육을 하면 안 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